유머는 연습할 수 있다. 몇 년 전 강연을 부탁받고 한 유명 학교에 갔을 때의 일이다. 교장 선생님은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시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 선생님 아버님이 쓰신 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고는 단상으로 올라가 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힘차게 소개했다. 학생 여러분, 저명한 작가님을 모셨으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작가 류용 님입니다. 순간 단상 아래에는 어색함이 감돌았고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수군댔다. 아마 교장 선생님이 이름을 잘못 말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장 선생님은 자신이 내 이름과 내 아버지의 이름을 혼동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몇 초 후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땐 바로잡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고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은 당혹감에 휩싸여 그야말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내가 서둘러 마이크를 잡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류용님의 아들 류시환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하하 웃으며 손뼉을 쳤다. 이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귀교에 도착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집에 저희 아버지의 모든 저서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대학교 학비의 일부분을 보태주신 분이니까요. 그러자 학생들은 크게 웃으며 더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내게 악수를 청하며 어색한 상황을 재치있게 넘겨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유머 감각은 멋쩍음을 감춰주고 난처한 국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도 하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다. 그런데 일찍이 심리학계에서는 유머 감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예컨대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유머 감각은 인간이 지닌 일종의 방어기제였다. 인간이 자신의 진짜 생각을 숨기고 타인을 공격하고자 할 때 유머를 구사한다고 본 것이다. 마치 중국 드라마 옹정황제의 여인 속 후궁들이 암투를 벌이는 것처럼 말이다. 심지어 일부 심리학자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유머는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 그리고 공격성을 띤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이론이 뒤집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재미없을 뻔했다. 물론 유머는 공격성을 띨 수도 있다. 하지만 일종의 정서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대화의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유머는 사실 매우 중요한 조미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유머 감각을 적절히 활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서로 간의 관계에 친밀감을 더할 수도 있다. 또한 유머 감각은 스트레스나 커다란 슬픔처럼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어디 이뿐인가? 유머 감각은 나와 타인에게 심리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항상 웃으며 사는 사람은 심폐기능과 순환계통이 좋고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심리학의 아버지 마틴 셀리그만은 유머 감각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24가지 성격적 강점의 하나로 분류하기도 했다. 미국의 희극 배우 밀튼 벌의 말맞다나 웃음은 잠깐의 휴가다. 그래서 우리가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고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들이 사랑받는 것이다. 단 사교 장소에서 유머를 구사할 때는 주의해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 남을 놀릴 때는 되도록 상대의 장점을 공략해야 한다. 남에게 크게 상처를 주지도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지도 않는 정도의 농담은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며 삶의 작은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농담의 도가 지나쳐서일 수도 있지만 간혹 상대의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
절대 상대의 외모에 대한 농담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상대가 자신의 뚱뚱함을 자주 하더라도 이에 장단을 맞추거나 한술 더 떠 웃음거리로 삼는 일은 삼가야 한다. 스스로 자신이 뚱뚱하다고 자주 섞인 말을 하는 그도 사실은 유리멘탈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신체에 장애가 있어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을 보고 그의 걸음걸이를 비웃은 적이 있던가? 아마 없을 것이다. 행여 그가 길을 걷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를 비웃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 그것이 그의 능력적 한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소 운동신경도 뛰어난 멀쩡한 친구가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배우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를 놀리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놀리는 당신이나 놀림을 당하는 친구나 그것이 그의 평소 모습이 아니며 또 그의 능력적 한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을 놀릴 때는 상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장점을 공략해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농담을 던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다. 내 친구 중에 수다를 좋아하는 녀석이 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금세 무리에 섞여 들어가는 놀라운 친화력을 가졌다.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다 호텔 지배인에게 뭔가를 요청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 친구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다들 자칭 타칭 수다쟁이인 그 친구를 놀리며 말했다. 갔다가 돌아오는 거 잊지 마라. 딱 3시간 줄 테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물론 이는 평소 수다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말솜씨도 좋았기 때문에 나온 소리였다. 그러자 그 친구는 재치있게 대답했다. 3시간이면 호텔방도 공짜로 묵게 해줄 수 있지. 이 친구는 유머를 구사할 때 지켜야 할 두 번째 원칙인 자조를 정말이지 잘 활용할 줄 알았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낮춰 웃음거리로 만들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잘 알고 있다. 스페인의 정신 및 두뇌 행동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조할 줄 아는 사람이 심리건강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쉽게 즐거움을 느끼고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는 편이었다. 자조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호주의 닉 부이치치가 떠오른다. 베스트셀러 사지없는 삶과 닉 부이치치의 허그, 한계를 껴안다의 저자이자 희망과 용기의 대명사인 그는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 많은 사람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직시하고 유머 감각을 키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친화력을 가졌다. 한 번은 그가 아메리칸 항공사와 함께 만우절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아메리칸 항공사의 기장 유니폼을 입고 탑승 게이트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비행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저의 뇌파로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는 농담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그는 승객들에게 깜짝 이벤트였음을 고백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팔다리 없는 그가 기장이라고 하니 확실히 긴장되긴 했다고 인정한 승객은 있어도 누구 하나 정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부이치치가 이렇게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아 만우절 이벤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인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전문 강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인지해 이를 받아들이고 유머로 승화할 줄 알면 우리의 불완전함도 일종의 개성이 될 수 있고 이를 무기로 타인과의 거리도 좁힐 수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우리 가족은 뉴욕 교회에 거주했는데 이웃이 전부 백인이었다. 그중 일부 아이는 내게 지나갈 때마다 앞으로 뛰어와 눈을 양옆으로 가늘게 찍고는 썰라썰라 하며 중국인 말투를 흉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너희 발음 완전 엉망이거든. 우리는 썰라썰라라고 안 하고 콩캉콩캉이라고 한다고. 그들은 내 예상 밖의 행동에 잠시 멍해 있더니 이내 하하 웃음을 터뜨렸고 이 일로 우리의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들과 친해지고 나서 나는 그들이 중국 음식점조차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맙소사, 한평생 중국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한 외국인이라니 믿어지는가? 그래서 나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우리 할머니가 만든 타이완식 수육을 맛보여 주었다. 단 스촨 고추장을 잔뜩 찍어서 말이다. 그 수육을 먹고 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모습에 나는 배꼽을 잡고 웃었고 이후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만약 처음에 내가 자조 섞인 농담을 하지 않고 정의감에 불타 화를 내며 반박했더라면 어쩌면 그들과 나는 평생 친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선에서 약점을 유머로 승화해 자주 할 줄 알면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혀 내 주변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반성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항의 핵심은 결국 하나다. 바로 다른 사람의 농담을 웃어넘기거나 자주 섞인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가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농담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고 무례할 수 있느냐며 말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자신이 마음속으로 가장 걱정하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상대가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자신감을 기를 필요가 있다. 자기 반성은 긍정심리학과 마음챙김 훈련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간단히 말하면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라고 자문해보는 것이다. 자기 반성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꼬고 헐뜯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다음엔 친구의 무심한 농담에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 잠시 멈춰서서 자문해보자. 그러면 자신이 느끼는 분노의 이면에 그동안 자신이 마주하기 싫었던 약점이 숨어 있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마주해봄이 어떻겠는가? 친구의 농담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면 언젠가 훗날 그 친구에게 감사할 날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나는 유머와 관련한 수많은 명언 중에서도 미국의 유머 작가 리오 로스튼의 이 말을 참 좋아한다. 유머란 깊이 있는 관찰 결과를 다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인생이나 현실의 황당무계함과 우스꽝스러움에 대한 깨달음에 현재의 통찰력을 반영해 이를 비공식적으로 농담조로 다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유머다. 나는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친근감과 따스함과 천연덕스러움을 가진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당신 또한 황당하고 비이성적인 인생의 일면을 함께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